네, 오늘은 프로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프로틴은 우리 몸의 성장과 유지를 돕는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5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면역력 향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성장을 원한다면 이 프로틴을 빠뜨리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단백질이 부족하면 건강도 없다라는 책이 있을 만큼 단백질이 아주 중요한데요. 단백질의 어원을 먼저 살펴보면 그리스의 그런 프로틴이라는 뜻이 제1의 중요한, 으뜸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데요. 그 기능을 한번 보면 먼저 구조 기능, 근육과 장기 등 체내 모든 세포의 원천적인 기본 구성 물질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이동 기능, 영양소의 운반체 기능을 하고 있고, 효소 기능, 수많은 생리 과정을 조절하기 위한 인체 모든 효소의 원료가 되는 게 이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호르몬도 진짜 중요한데,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데 인슐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필수적인, 그리고 그런 성장 호르몬의 원료도 사실은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이기도 한데요. 그런 세로토닌과 같이 그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펩티드의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백신도 많이 맞는데 그 항체의 원료가 되는 게 사실은 단백질이라서 면역 기능에서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수분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의 이상적인 수분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부종이 잘 발생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기능 에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포도당이나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에너지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체 내의 단백질 함량을 살펴보면 우리 몸이 전체에 수분이 70%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약 14%에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제외한 50% 이상, 60% 정도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몸무게에 따른 단백질 권장량을 보면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몸무게 1kg당 거의 0.8g에서 1.2g을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근육을 만들거나 운동을 하는 그런 선수들의 경우에서는 보면 킬로그램당 1.4g에서 2g까지 먹기도 하고, 뭐 근육을 진짜 많이 만드는 그런 사람들, 직업적인 그런 사람들은 3g까지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그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살펴보면 사실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몸무게 1kg당 1g을 섭취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나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면은 체중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권장 섭취량이 사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아이들을 보면은 기준 체중이 6.2kg인데 권장량이 10g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kg당 1g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을 섭취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기 아이들한테 그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장 영양과 단백질을 살펴보면 영유아기 1세에서 5세들의 아이들을 보면 그 영아기 생후 2개월에는 단백질 필요량의 50%가 성장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아주 적절한 질 좋은 단백질 급원 식품의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동기 아이들도 보면은 새로운 근육과 뼈가 계속 성장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도 단백질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총 단백질 중에 필수 아미노산 적정 함량이 36%로 성인기 19%에 비해서 아주 2배 이상, 2배 정도 높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청소년기도 보면은 거의 급성장기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엄마들은 아이들의 키가 진짜 많이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고, 이 시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신체 성장과 성숙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보다는 사실은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아이들한테 질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는 또 이 시기가 아니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단백질은 모든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 우리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릇이 커야지 영양소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난 효과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이 단백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먹어줘야지 우리가 먹는 다른 비타민이라든지 무기질들이 내 몸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단백질과 지방이 만나면 아주 중요한 그런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단백질과 비타민C를 같이 먹었을 때 콜라겐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은 뭐 그냥 피부뿐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 그 혈관도 콜라겐이고 그다음에 관절도 콜라겐이고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그 구성 성분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백질과 철이 만나면 혈액의 구성 성분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고 단백질과 셀레늄이 만나면 그 아주 중요한 면역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아연이 만나면 초유 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양소들이 단백질과 만났을 때 어쩌면 제 역할을 하고 제대로 된 그 몸에서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섭취를 했을 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단백질을 고르는 방법들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기초적인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원료가 넌 GMO인지 확인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필수 아미노산 9종을 골고루 잘 함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미노 스코어가 몇 점인가 확인하면 되고 네 번째가 인공 첨가물의 유무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단백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봤을 때 식물성 단백질이냐 동물성 단백질이냐 이걸 한번 먼저 비교를 하면 보통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충분히 먹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은 육류는 그 좋은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닭가슴살도 보면은 100g당 23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달걀도 100g당 13g 그리고 돼지 안심도 보면은 38g 등 이렇게 높은 함유를 가지고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그럼 안 좋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두 단백질을 봤을 때 100g당 34g의 높은 함유를 가지고 있고 땅콩도 26g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될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될지 그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그런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 원료는 맞습니다. 그리고 체내의 단백질 흡수율도 높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게 우리가 육류를 섭취했을 때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우리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많이 섭취를 했을 때는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단백질은 왜냐하면 그 좋은 장점은 식이섬유라든지 또 다른 비타민과 무기질 등 그런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그런 포화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렇다면 그 단점은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갖춰 먹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다양한 필수 아미노산을 식물성 단백질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면은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 책에서도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책을만 봐도 육류 섭취에 대한 경고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로 먹는 거는 콜레스테롤과 지방도 같이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보면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라든지 근육을 많이 만들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단백질 보충제를 해외 직구로 이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는 제품들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남성 호르몬이 검출되어서 통관이 차단됐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우울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안정성이 검증된 좋은 단백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가 그 원료를 한번 살펴보면 넌 GMO, 그러니까 비유전자 조작 식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프랑스 칸 대학의 세라니니 교수팀에서 GMO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2년 동안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게 옥수수를 먹인 쥐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심각한 종양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의 원료가 되는 수입콩의 95%가 GMO 농작물이라고 하는데 GMO라는 거는 그러니까 살충제에도 살아남는 작물로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남기는 했으나 그 작물의 세포까지 살충제가 흡수되어서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도 중금속처럼 사라지지 않고 서서히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다고 해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모르긴 하나 우리 몸에서 서서히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식용 GMO 수입 1위 국가이라는 오명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원료가 GMO 식품인지 아닌지 꼭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을 선택할 때 필수 아미노산 9종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단백질에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고 불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충분히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불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필수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충분히 있어야 되고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있고 특히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불필수 아미노산 중에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이 아미노산은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은 아르기닌을 충분히 필수 아미노산처럼 섭취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글루타민과 아르기닌이라는 이 성분은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회복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회복을 요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아미노산이 아주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처럼 섭취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고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은 그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소를 충분히 이제 가게 해서 신장과 심장 건강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세린도 조건부로 필수 아미노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보면 잠깐만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소화가 되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미노 스코어 100인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기준 100으로 봤을 때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100 이상인 제품들을 완전 단백질이라 하고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100 이하일 때 한 가지라도 100 이하가 되면은 불완전 단백질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옥구통의 그 통을 보면은 우리가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9가지가 있지만 그 성분과 함량이 다 다르잖아요. 그 함량이 가장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을 골라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라도 부족한 아미노산이 있으면 그릇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단백질은 모든 영양소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는데 그 그릇이 작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10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 하는 역할들이 사실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아까 조건부로 아이들한테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을 따로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르기닌이 하는 역할이 NK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발린, 유신, 이소류신이라는 이 3가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과 그런 운동 전후의 피로 회복을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활력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을 돕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와 이 아르기닌의 역할을 이렇게 천천히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합성 첨가물의 유무를 한번 보라고 했는데 제품 중에 보면은 뭐 코코아 맛, 딸기 맛,
뭐 쿠앤크 막 여러 가지 맛이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 단백질 쉐이크에 보면은. 그런데 그런 가공식품 중에서 보면 그 단백질 쉐이크에 첨유된 합성 첨가물들이 다른 제품, 그러니까 뭐 과자라든지 그런 거에 비교를 했을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많은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좋기 위해서 이게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데 합성 첨가물까지 굳이 같이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합성 첨가물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아보는 것도 살펴보는 것도 선택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메이 제품에도 그 단백질을 공급하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뉴트라이트에 그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인 뉴트리파이토 프로틴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100% 식물성 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 완두, 밀을 원료로 하는 식물성 100% 식물성이고 분리대두 단백질입니다. 보통 나는 집에서 콩 갈아 먹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콩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과 지방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대두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쏙 빼고 이제 단백질만 순도 90% 이상인 그런 제품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 제품이 그런 제품이고 아까 제가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기준 100을 충분히 다 넘어야지 아미노 스코어 100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트리파이트 프로틴이 아미노 스코어 100입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9가지와 불필수 아미노산 11가지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 100% 유기농인 넌 GMO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을 먹었을 때 항체라든지 효소, 호르몬, 그리고 뼈의 원료가 되고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 모든 세포 구성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도 강화시키고 성장도 촉진시키고 면역력도 강하고 그리고 갱년기도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제품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게 되면은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모두 약화가 되고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파선과 편도성, 비장, 흉성 등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 그리고 성장에 아주 중요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토 프로틴 말고 또 이제 녹차 맛으로 즐기는 풍부한 단백질 뉴트리 프로틴 녹차 맛이 있습니다. 이거 먹어본 분들은 섭취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보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아까 봤던 그런 뉴트리파이토보다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단백질만 섭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단백질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으려면은 뉴트리파이토를 드시고 그 맛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뉴트리 프로틴 녹차 맛을 권합니다. 그래서 녹차의 풍미를 이제 살아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고 이것도 분리대두 단백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또 특별히 뼈의 형성과 튼튼한 골격 유지에 도움을 주는 칼슘과 망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그 맛있는 단백질인 뉴트리키즈 프로틴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제공하고 있고 이 제품에는 열대과일 농축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베리 맛이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분리대두 단백이고 여기에는 어린이의 성장에 필요한 칼슘과 비타민C 등의 부원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파이토프로틴은 1회에 12.5g을 섭취하라고 돼 있고 녹차 프로틴은 1회에 23.5g 그 다음에 베리맛 프로틴은 23.5g을 섭취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탄수화물이 있고 없고와 그리고 한 스푼에 가지고 있는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하루 섭취 2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거는 뉴트리파이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세스 라인의 에너지에 우리가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단백질은 소화 흡수를 할 때 아미노산으로 이제 소화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강도 높은 훈련을 하거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그 흡수를 했을 때는 보통 흡수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만 이런 아미노산 제품을 먹었을 때는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30분 내로 즉각적으로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가 빠른 거죠, 사실 내 몸에서.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고 운동을 했을 때와 먹지 않고 운동했을 때도 그런 우리 몸의 그 젖산의 농도 자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로도도 낮고 그다음에 피로 회복도 빨라지는 제품이 사실은 에센셜 아미노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주 좋고, 이 제품에도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들어있고 아르기닌이 같이 들어있어서 10가지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아미노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아미노산 중에 BCAA라는 분지사슬 아미노산이 있는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로이신, 류신, 이소로신, 발린 이 세 가지 성분을 BCAA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근육 조직 단백질의 35%를 차지하는 게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고, 그 중에서도 로이신, 류신이라는 이 아미노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제품을 선택하실 때 류신의 성분이 얼마나 몇 퍼센트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가 이 제품이 얼마나 그 질이 좋은지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은 9가지가 다 들어있어야지 좋은 제품입니다. 한 가지만 있는 그런 단일 제품도 있지만 그 단일 제품으로만 섭취했을 때는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더 사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게 흡수를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더 그 부담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을 선택하실 때는 9가지가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류신의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육 증가를 위한 운동과 환상적인 그 제품이 사실은 에센셜 아미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아미노산을 섭취를 했을 때는 단백질 분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 합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 합성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대사 활동을 높이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지구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 전달과 에너지 생성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인체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50%를 차지하는 게 이 로신, 이소루신, 발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CAA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원료가 되고 운동 전후, 그다음에 수술 후 이런 환자들의 신체 회복에도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바인 뉴트라이트에서도 마시는 프로틴이 있는데 하루탄탄, 영양 등등 마시는 프로틴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팩으로 딱 마시기 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도 식물성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연 원료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이 14g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종, 14종의 식물성 원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좀 사실 재밌는 것도 많은데 여기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요. 청양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맛을 내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리고 쌀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조금 더 가볍고 부드러운 깔끔한 그런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쉽고 간편하게 그 파우더 형태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면이 있지만 이 제품은 쉽고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ml가 6팩이고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밀당 그만 가꾼 프로틴 쿠키도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쿠키인데 특히 그 다이어트 유지기 때 그런 군것질거리가 먹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그럴 때 먹으면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프로틴 쿠키죠. 그래서 글루텐이 없습니다. 밀가루가 없고 그 대신 복합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달걀 2개의 단백질 12g 정도의 양과 사과 2개의 분량인 식이섬유 10.5g이 들어있어서 아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독오독 이런 그 먹었을 때 우리가 씹었을 때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아주 맛있습니다. 40g이 5팩이 들어있는데 2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기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지금 우리가 칼슘에 대해서 빠뜨릴 수가 없는데 그 집밥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은 칼슘 결핍의 충격적인 영향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칼슘이라고 하면은 뼈나
치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라고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칼슘은 천년 정신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체내에서 제대로 작용을 하면은 되게 차분한 사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감정의 동요가 아주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천년 신경 안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이 칼슘을 권하기도 하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그리고 칼슘과 마찬가지로 그 뇌의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인데 특히 자폐증이나 과잉 행동 장애 아이들에게 영양 치료로도 이 제품 영양 치료로도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육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육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혈액이 되게 산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우리가 그리고 인스턴트 제품들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기 쉽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런 생활 식습관 때문에라도 혈액 속에 칼슘과 마그네슘의 결핍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메시지 전달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욕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산만해지고 과잉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근데 푸른잎 채소에 풍부한 마그네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합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능이 좋은 컴퓨터라도 전기 코드를 연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두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칼맥디라는 제품이 사실은 요즘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평생 뼈 건강을 위한 트리플 액션 칼맥디인데 평생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세 가지의 그 조화가 아주 중요한데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중요하죠. 그래서 칼슘을 드실 때는 반드시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슘의 99%가 이제 골격과 치아에 있는데 1%의 그 혈액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골격과 무기질 항상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뉴트라이트의 칼맥디는 그 아이슬란드의 그 피오르드 해저에서 추출한 해조 분말을 원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는 사실은 조화가 있어야 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1로 있어야지 아주 그 좋은 비율의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연령별 칼슘 권장량을 보면 그 유아기의 아이들의 일일 권장량은 500에서 600ml, 청소년기는 800에서 1000ml, 사실 성인의 경우에는 700에서 800ml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어쩌면 성인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그 권장량을 제대로 지켜면서 먹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기, 청소년, 성인기, 노인기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게 칼슘이고 너무 재밌는 게 그 칼슘의 흡수율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인이 40% 정도가 되는데 성장기의 어린이들이 75%의 흡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청소년기, 성장기 아이들한테 칼슘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먹어주지 못하면 흡수율은 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제품이고 그리고 요즘은 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눈의 영양에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베타카로틴과 DH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저희 제품의 BDH 브랜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두뇌와 망막의 구성 성분이 DH를 함유하고 있고 눈의 영양 공급을 도움을 주는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DHA라고 했을 때 그 B가 빌베리의 약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베리 추출물이 눈 영양에 아주 영양 공급원으로 아주 우수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빌베리 추출물과 마리골드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 농축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HA는 뇌 조직의 10%가 구성되어 있고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 전구체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이제 필요할 때 비타민 A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눈의 그런 로놉신 합성에 필요한 만큼 이제 로놉신 합성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단백질과 칼맥디, BDH 브랜드 이 세 가지 제품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